안녕하세요. 안공TV 안공입니다. 오늘은 건물을 신축을 하고 그 신축한 건물을 양도를 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거기에 따라오는 가산세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건물을 한 거를 이제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보통 신축을 하고 나면은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로 취득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매매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로 취득을 하게 되죠. 근데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거는 본인이 신축을 해서 최초로 취득을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원시 취득이라고 하거든요. 원시 취득으로 취득을 했고 그 건물을 양도할 계획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한번 실제로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양도소득세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양도소득세라는 거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이 내용이 신축 건물인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일반적인 매매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승계 취득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내가 건물을 얼마에 샀고 그 건물을 얼마에 양도를 했을 경우 그 차이에 대한 세금, 실거래가에 의한 취득가액과 실거래가에 의한 양도가액의 그 차이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 예를 만들어 놨는데, A가 토지 건물을 10억에 취득을 했다. 그리고 4년 뒤에 B에게 15억에 양도를 하면 그 5억 차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고요. 건물을 신축했을 때는 이제 원시 취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는 거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토지는 실거래가를 알잖아요. 내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이 땅을 매입을 했어요. 그럼 이 땅을 매입한 그 실거래 금액은 있을 거예요. 그 거래 금액이 이제 실제 취득가액이 되는 거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직접 공사를 하게 되면 취득가액을 증빙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건물 취득가액을 구하냐, 그게 오늘 내용에서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 될 거예요. 신축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은 원칙은 실제 공사 금액에 의한 취득가액이 원칙이에요. 근데 그 공사 금액에 대한 증빙을 한다는 게 공사를 하면서 계산서도 계속 받아야 되고 이런 거 영수증도 다 모아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실제 공사 금액에 의한 취득 금액을 증빙한다는 게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취득 금액을 모를 때, 모를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요 밑에 세 가지예요. 매매 사례가액과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를 받는 그 감정평가 금액,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산가액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앞에 두 가지는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 경우가 별로 많지가 않죠. 근데 요즘에는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에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안 될 때는 이 환산가액으로 적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산가액으로 건물 취득가액을 구한다는 거예요. 개인이 직영으로 공사한 경우에는 공사 금액에 대한 실제 취득가액 증빙하는 게 이제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한산가액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 한산가액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토지하고 건물에 실제 양도가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10억에 건물을 팔았다. 그러면 그 10억 중에서 건물은 얼마고 토지는 얼마다, 얼마에 양도를 한 거다, 그걸 이제 나눠주는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건물 양도가액은 실양도가액, 여기서 얘기하는 10억이죠. 10억에다가 곱하기 양도 당시 공시지가 플러스 양도 당시 건물 기준시가 분의 양도 당시 건물 기준시가,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숫자가 뭐냐면, 실양도가액은 여기서 얘기하는 10억이고 양도 당시 공시지가는 해당 지번에 토지이용계획하기론을 열람을 해보면 공시지가가 바로 나와요. 여기까지는 다 알 수 있는 건데, 이 양도 당시 건물 기준시가가 좀 구하기가 어려워요. 건물 기준시가는 어떻게 구하냐면, 제가 여기 위에 공식을 써놨는데 내용이 조금 복잡해 보이거든요. 기준시가라는 게 제곱미터당 금액 곱하기 이 건물의 면적인데, 건물의 면적은 건축물 대장만 보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제곱미터당 금액을 구하는 게 이제 좀 공식이 있는데, 제곱미터당 금액은 건물 신축 가격 기준에 곱하기 구조지수, 용도지수, 뭐 이렇게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이라는 거는 2018년도에는 69만 원이었어요. 근데 2019년도가 되면서 71만 원으로 이제 올랐고, 내년이 되면은 아마 73만 원이나 이렇게 상승이 되겠죠.
이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은 나라에서 신축을 했을 때 표준 건축비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71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71만 원에 각 지수를 곱해주면 이게 제곱미터당 금액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이런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구조지수는 그 건물이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뭐 철골조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뭐 조적조로 되어 있는지 이런 거에 따른 지수고요. 그리고 용도지수는 이 건물이 주택인지 아니면 뭐 오피스텔인지 상업용 건물인지 이런 거에 따른 지수예요. 그리고 위치지수는 그 해당 집원의 공시지가에 따른 지수고, 이 지수가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로 집을 지었다 그러면 구조지수는 1이 돼요. 철근 콘크리트는 1이고, 주택인 경우에는 또 용도지수가 또 1이에요. 그리고 위치지수는 제곱미터당 그 공시지가가 80만원 미치면 아마 1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수들을 다 곱해주는데, 보통 이제 일반 주거지역에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되면은 이 71만원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지수들이 거의 다 1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경가 연수별 장가율이라는 거는 감가상각되는 그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 신축을 하고 양도를 그 당해년도에 양도를 했다 그런 경가 연수별 장가율은 없겠죠. 근데 1년이 지나면 뭐 1이었던 지수가 조금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이 되거든요. 이 뒤에 있는 개별 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신축의 경우에는 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공식을 통해서 이 건물 기준시가를 구하는 건데, 이게 구하기가 실제로 해보면은 뭐 이런 지수도 다 알아야 되고 이러니까 좀 복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계산을 하려면 홈택스에 들어가 보시면 돼요. 홈택스에 딱 첫 화면에 들어오시면 조회 발급 부분이 있어요. 이 조회 발급을 누르면 기타 조회에서 맨 밑에 보시면 여기 기준시가 조회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기준시가를 조회하는 그 계산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준시가 안내 뭐 여기 쭉 있는데, 건물 기준시가 양도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제가 똑같이 2019년도에 만약에 신축을 했어요. 그리고 취득도 2019년도에 했고, 건물 면적 같은 경우에는 대략 뭐 한 340제곱미터라고 해볼게요. 다중주택이라고 하고, 그 양도 연도가 2019년, 그러니까 2019년에 신축을 해서 2019년도에 양도를 했을 때 그 건물 기준시가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취득 당시 건물 구조는 다중주택이라고 제가 하면 뭐 보통 철근 콘크리트조잖아요. 여기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조 이걸 클릭을 해주시고, 그리고 다중주택 여기 단독주택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걸 클릭을 하고, 양도 당시 건물 구조도 당연히 똑같겠죠. 위에하고 여기 철근 콘크리트조 클릭하고, 그리고 다중주택 이 부분 클릭을 해줘요. 그리고 취득 당시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는 뭐 79만원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75만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양도 당시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는 2019년도에 취득을 해서 2019년도에 양도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같겠죠. 이렇게 해서 기준시가 계산하기 이걸 눌러주면 여기 이제 이런 양도 당시 건물 기준시가 금액하고 취득 당시 건물 기준시가 금액이 나와요. 여기 이제 계산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아까 제가 2019년도에 신축을 해서 취득을 한 거니까 신축가격 기준액이 71만원이에요. 이 71만원에 구조지수, 철근 콘크리트조니까 이제 1이에요. 용도지수는 주택이니까 또 1이고, 위치지수도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75만원이니까 이제 1이 나와요. 그리고 경가 연수별 장가율은 2019년도에 신축을 해서 2019년도에 양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1이고, 그렇게 되면 제곱미터당 금액이 71만원이 되는 거예요. 이 71만원에 건물 연면적 아까 제가 340제곱미터라고 썼으니까 그 340제곱미터로 곱해주면 양도 당시 건물 기준시가가 2억 4,140만원이 되고, 취득 당시 건물 기준시가도 같은 당해년도에 이제 취득을 한 거기 때문에 똑같이 2억 4,140만원이 나와요. 이게 예를 들어서 취득한 게 2015년이나 뭐 2014년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이런 경가 연수별 장가율이라든가 이런 게 좀 변동이 있겠죠. 신축가격 기준액도 당연히 더 전이니까 더 낮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홈택스에 들어와서 그 건물 기준시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양도 당시 건물 기준시가를 구하죠. 그리고 그 위에 양도 당시 건물 기준시가 이거를 이제 분자해 놓으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나라에서 봤을 때 내 땅의 금액과 나라에서 봤을 때 내 건물의 금액의 합에 내 건물의 금액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거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비율을 뽑아서 그 비율에다가 곱하기 실양도가액 10억을 곱해주면 이 건물에 대한 양도가액이 나오는 거고,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체 토지와 건물 그 금액의 합에 토지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구해주고 거기에 실양도가액을 곱하면 토지 양도가액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6억이랑 4억으로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일반 주거지역에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되면 건물과 토지의 비율이 6대4 아니면 뭐 5.5대 4.5, 7대3 이 정도 비율로 나오거든요. 그게 공시지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양도가액,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건물에 대한 양도가액을 구하고 나서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을 이제 구해야 돼요.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 이 한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공식이 건물 양도가액에 양도 당시 건물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건물 기준시가를 곱해주면 돼요. 좀 전에 홈택스에서 양도 당시 건물 기준시가하고 취득 당시 건물 기준시가가 나와 있었죠. 그렇게 해서 곱하면 건물 한산 취득가액이 계산이 돼요. 그럼 이제 토지에 대한 양도 차익을 계산할 수 있고 건물에 대한 양도 차익도 또 계산을 할 수가 있죠. 토지에 대한 양도 차익은 그 토지 양도가액, 좀 전에 얘기했던 이 4억이죠. 4억의 토지 취득가액, 실거래가, 내가 토지를 매입한 실거래 금액을 빼주고, 그리고 취득시 지출 비용, 취득했을 때 취득세라든가 아니면 중개 수수료, 구건물이 있고 그 구건물을 철거를 한 다음에 신축을 한 경우에는 철거 비용도 인정이 돼요. 근데 본인이 갖고 있던 건물,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던 건물인데 그 건물을 부시고 다시 지었다, 그러면 그거는 철거 비용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철거를 하고 짓게 되면은 그 전까지 이제 그 건물로 수익을 창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철거를 하더라도 철거 비용이 인정이 안 되고, 구건물을 매입하고 바로 부신 다음에 새 건물을 지었을 때는 그 철거 비용이 이 토지의 양도 차익에서 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건물 양도 차익 같은 경우에는 건물 양도가에 여기 6억이 아까 계산이 예를 든 거지만, 어쨌든 이 6억에서 건물 한산 취득가액, 좀 전에 이 공식에 의해서 구한 이 건물 한산 취득가액을 빼주고 거기에다가 계산공제라는 게 있어요. 신축을 해서 양도를 할 때는 이 건물 양도 차익에서 이 계산공제라는 게 있거든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출 비용으로 이렇게 공제를 할 수가 있는데,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한산 취득가액을 적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했을 때의 취득세라든가 이런 거를 계산해서 빼주는 게 아니고, 계산공제라고 해서 취득 당시 건물 기준시가의 3%를 그냥 지출 비용으로 잡아줘요. 이거는 뭐 그냥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득 당시 건물 기준시가라는 거는 아까 홈택스에서 양도 당시 건물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 건물 기준시가가 나왔잖아요. 그 취득 당시 건물 기준시가의 3%가 차익에서 공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위아래 금액을 합치면은 이제 그 전체 양도 차익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서 양도세를 계산을 할 때 기본적으로 빼게 되는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차감을 하면 그게 이제 양도소득 가세 표준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거죠. 실제로 한번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9년 1월에 내가 4억 5천만 원에 이 땅을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면적은 60.1평, 198.7제곱미터고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75만 원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2019년 같은 연도에 신축을 해서 이제 준공이 났어요. 건물은 상가와 다중주택이 합쳐져 있는 건물이고 연면적이 약 111평 정도 돼요. 이 건물을 2019년 10월 12억에 양도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건물 양도가액하고 토지 양도가액을 먼저 나눠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12억에 양도한 금액에서 내가 건물은 얼마에 판 거고 토지는 얼마에 판 거다, 이거를 나눠줘야 돼요. 그럼 건물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공시지가 플러스 양도 당시 건물 기준시가 분의 양도 당시 건물 기준시가,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전체 중에 건물에 대한 비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곱하기 실양도가액 12억을 곱해주면 이 건물 양도가액이 계산이 돼요. 그럼 12억에다가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여기 지금 공시지가가 75만 원이잖아요. 양도 당시 공시지가는 75만 원 곱하기 198.7제곱미터, 그리고 양도 당시 건물 기준시가는 실제로 직접 계산을 해보셔도 되고 홈택스에서 이렇게 해갖고 하면 좀 편하겠죠.
이 71만 원에 이건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인데 여기 곱하기 각 지수. 근데 이거는 2019년도에 준공이 났고 그리고 주택이기 때문에 거의 다 1이에요 지수가. 그리고 같은 연도에 양도를 했기 때문에 71만 원 이거 그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71만 원에 곱하기 이 연면적 367.72제곱미터를 해주고 그거 분해 이 똑같이 양도 당시 건물 기준시가를 이 분자에 올려주면 되거든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1억 4,90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양도 당시 건물 기준시가는 2억 6,1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양도 당시 건물 기준시가니까 2억 6,100만 원 나오고 이걸 이제 계산을 해보면 12억에다 곱해주면 건물 양도가액이 7억 6,400 정도가 나오거든요.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쭉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만 양도 당시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분자로 해주면은 토지에 대한 비율이 나올 거 아니에요. 12억에서 토지에 대한 비율 그걸 곱해주면 토지 양도가액이 이렇게 산출이 되겠죠. 똑같이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토지 양도가액은 4억 3,6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랑 합쳐주면은 거의 12억에 근접해요. 뭐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12억을 가지고 이렇게 나눈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될 게 뭐냐면 환산 취득가액이에요. 건물에 대한 이제 취득가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해 주는 건데 그 공식은 좀 전에 계산했던 이 건물 양도가액 여기 보면 7억 6,400이죠. 이 건물 양도가액에 양도 당시 건물 기준시가 분해 취득 당시 건물 기준시가 이건 아까 홈택스에서 뭐 계산을 해도 되고 직접 계산을 해보셔도 돼요. 여기 같은 경우 얼마 나왔냐면 건물 기준시가가 2억 6,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2019년에 준공이 났고 2019년 10월에 같은 당해년도에 판매를 한 거기 때문에 취득 당시 건물 기준시가랑 양도 당시 건물 기준시가가 같겠죠. 그래서 2억 6,100만 원, 2억 6,1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1이 되잖아요. 그래서 건물 양도가액 7억 6,400에 1을 곱해주면 한산 취득가액은 7억 6,4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양도가액과 건물 한산 취득가액이 같죠 지금 7억 6,400으로. 실제로 건물을 신축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갖고 있다 판매를 하게 되면 건물 양도가액과 한산 취득가액이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러니까 준공 낸 다음에 바로 판매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건물 양도가액과 한산 취득가액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양도 차익은 없는 거죠. 여기 이제 계산을 해놓은 건데 아까 토지 양도가액이 얼마였냐면 4억 3,6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12억에 팔았을 때 토지를 얼마에 판 거냐면 4억 3,600만 원에 판 걸로 계산이 됐었죠. 근데 4억 3,600만 원에서 취득가액이 얼마였냐면 4억 5천만 원이에요. 4억 5천만 원에 취득을 했고 취득시 지출 비용 약 1,000만 원 정도로 제가 잡았거든요. 그럼 4억 3,600에서 4억 5천을 빼주고 1,000만 원을 빼주면 양도 차익이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이거는 2,392만 원이 마이너스 난 거예요. 그리고 건물에 대한 양도 차익은 건물 양도가액 좀 전에 얼마였냐면 건물 양도가액이 7억 6,400만 원이었죠. 7억 6,400만 원에 건물 한산 취득가액이 똑같이 당해년도에 판 거기 때문에 한산 취득가액도 아까 같았어요. 7억 6,400만 원.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양도 차익은 없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합해갖고 거기에 대한 이제 세금을 내는 게 신축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지금 실제로는 납부할 세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신축을 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한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이용하다 보니까 실제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분명히 양도 차익은 있을 거거든요. 내가 건물을 지어서 파는데 양도 차익 없이 팔지는 않을 거잖아요. 좀 전에 얘처럼 12억에 판매를 하게 되면 분명히 그 안에 자기 마진이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법상 양도소득세가 안 나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이제 법이 바뀌었죠. 2018년 1월부터 신축 건물을 한산 취득가액으로 적용해서 양도를 할 경우에는 5% 가산세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양도를 할 경우에도 무조건 이 5% 가산세가 적용이 되겠죠. 이거는 양도소득세가 좀 전처럼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5% 가산세가 적용이 돼요. 2018년 1월 전에는 신축을 해서 양도를 하게 되면 지금 이런 경우에 양도소득세도 안 내고 세금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보완해주기 위해서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이 5%는 뭐에 대한 5%냐면 건물 양도가액의 5% 이런 게 아니고 한산 취득가액의 5%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얘 같은 경우에 가산세가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한산 취득가액이 7억 6,400이 나왔었잖아요. 여기가 1이 되니까 7억 6,400이면 이 7억 6,400에 대해서 5%가 적용돼서 가산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4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가산세가 신축 건물 양도하는 분들한테는 좀 상당히 부담이 되는 내용이에요. 신축 건물 취득가액을 한산가액이 아니고 감정평가 금액으로 했을 경우에 그럴 때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현행은 한산 취득가액의 경우에만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취득가액을 감정평가 금액으로 했을 때는 가산세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죠. 내가 이번에 건물을 신축을 했다. 그래서 이걸 양도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한산가로 했을 때 양도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5% 이거를 더해준 금액과 그리고 감정평가를 만약에 받았다. 그렇게 했을 때 양도소득세와 감정평가를 받으려면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 수수료를 줘야죠. 그 감정평가 수수료를 합친 금액의 합이 어떤 게 더 본인한테 이득이 되는지 그거를 비교한 다음에 선택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가산세도 피해갈 수 있었는데, 또 이번에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건물 취득가액을 감정평가 금액으로 했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또 부과를 하겠다 그래요. 이게 개정안이 국회에 지금 제출된 상태예요. 얼마 전에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금액이라는 게 실제로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를 하면 높게 받게 되면은 그 양도소득세도 없고 감정평가 수수료라고 해도 뭐 그렇게 큰 금액이 나오진 않거든요. 가산세나 양도소득세만큼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최근에는. 그리고 또 하나 바뀐 내용이 뭐냐면 2018년 6월 27일, 그러니까 가산세를 부과하겠다고 하고 6월 달부터 그 건설산업기본법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건설 공사를 할 때 그 시공자의 제한을 뒀어요. 지금은 건축 허가를 새로 받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개인이 직영으로 공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종합건설회사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는 걸로 이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 직영 공사가 거의 없죠. 거의 없다는 말은 이 법이 생기기 전에 미리 허가받아 놓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건물들은 이제 직영 공사가 가능한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소진이 되겠죠. 소진이 되고 끝나면 앞으로는 거의 건설 업체를 통해서 신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건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냐? 건설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그 건설 업체는 이제 법인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한산 취득가액이 아니고 도급 계약에 의해서 증빙 서류를 통해서 실제 공사 금액과 경비의 합으로 그 취득가액이 정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가산세라든가 감정평가를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거의 없겠죠. 건물 한산 취득가액도 감정평가 금액도 아닌 건설 업체를 통한 실제 취득가액이 되므로 앞으로의 신축은 가산세 걱정은 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존에 이런 법이 생기기 전에 개인이 직영으로 공사를 하고 갖고 계시다가 판매하시는 분들은 이 양도소득세와 또 그 가산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야겠죠. 이렇게 건설업체로 바뀌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시공의 안정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건설업체를 통해서 신축을 하게 되면 당연히 건축비가 상승이 되는 거예요. 다중주택 같은 경우면 85제곱미터가 초과하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도 당연히 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 건설업체의 법인세, 그리고 건설업체의 마진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매매 금액이 많이 상승이 됐어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건설업체가 들어오기 전 개인이 직영공사 했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1억 이상이 건물이 오른 것 같아요. 이 법이 생기면서. 이제 여기까지 그 신축 건물을 판매를 했을 때 나오는 양도소득세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가산세, 그리고 감정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은 건설 시공자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업체를 통해서 건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건축비가 많이 상승이 됐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한번 본인이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촬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